요즘 AI 도구들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죠. 며칠만 지나쳐도 원시인된 것 같다는 말도 나올 정도예요. 특히 제미나이의 변화는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트북 LM이 제미나이에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편리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58까지 제미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58 사이트에 따로 들어가지 않고 제미나이 안에서 바로 앱 개발 흐름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제미나이 화면을 직접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미나이에서 잼스라는 항목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거 58에서 많이 보시던 화면이죠. 이렇게 나와서 뉴 잼이라는 항목이 생겼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이전에 보던 잼이라는 항목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잼이 생겼는데 이 새로 생긴 58과 이전에 있던 잼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전에 있던 잼은 성격이 부여된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성을 하셨을 때 너는 어떤 전문가야, 어떻게 말해줘 라고 지시를 해놓으면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 챗봇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이 58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만들어 봤지만 어떤 반복되는 작업을 정해진 순서와 규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도록 워크플로우를 지정해주는 미니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용도가 조금 달라요. 오늘은 우리가 요 58을 사용해서 잼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화 하면은 이미지 생성이나 쇼츠, 영상 이런 쪽 예제에만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결과가 화려하게 눈에 보이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만일에 앱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show more라고 하시면 58에서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 있거든요. 이 예제들을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자동화시켰나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 내가 뭘 만들지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더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구현 난이도는 계속 낮아지지만 무엇을 만들지 이 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것들도 자동화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내 생활 주변에서 어떤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New Gem 메뉴를 통해서 한번 앱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 시작하시면 이렇게 58에 동의하라는 메시지 나올 거예요. 액셉트 하시고 여러분의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지금 이 제미나이의 계정과 58의 계정이 일치해야 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8에서 보던 화면과 좀 다르게 생겼죠. 이전에 58을 한번 보면 새로 만들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노드들을 클릭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미나이 안에서 쓰는 58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예 없어요. 없고 이전에 우리가 그냥 채팅창에서 하듯이 여기다가 어떤 앱을 어떤 순서로 작동하게 만들고 싶은지 프롬프트 형식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뉴스 기사를 입력해주면 그 내용을 요약하고 그 안에 있는 관련된 주식 종목을 찾아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난번과 같은 노드의 형식은 나오지 않지만 스텝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용자한테 보여주면서 오른쪽 화면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 부분은 빠지고 스텝과 프리뷰 화면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넣어준 프롬프트가 있고 이대로 앱을 만들어 주는데 실행 단계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앱의 첫 화면과 함께 스타트 버튼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 과정은 보여주지만 우리가 직접 노드를 연결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스타트를 통해서 작업을 실행해 볼게요.
제가 뉴스 기사를 넣어줘야 되니까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TSMC하고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이 기사의 링크를 복사하고 여기에 넣어줄게요. 자, 싱킹하고 있으면서 왼쪽 부분에서 지금 어떤 단계의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지가 스텝별로 나오고 있죠. 기사를 요약했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완성됐네요. 분석과 서머리 앤 티커스라고 나와 있네요. 보면 지금 제가 세 줄로 요약해 달라고 해서 핵심 내용이 요약이 됐어요. 그리고 관련된 주식 종목을 찾아서 표로 정리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식의 티커가 나왔네요. TSM이라는 것과 005930.ks라는 두 개의 티커가 나왔네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허락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바로 구글을 연동해서 TSMC로 와줬네요. 또 여기 005930 이것도 클릭해 보면 이거는 바로 안 들어왔는데 여기 삼성전자가 005930이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삼성전자로 들어오긴 하는데 요 한국의 티커는 바로 가지는 못했고 KS라는 말이 쓰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전부 영어로 나왔죠. 제가 해보니까 잼스를 통해서 만들면 모든 결과가 자꾸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스텝도 전부 영어로 표현이 되고 있죠. 프롬프트까지도. 그래서 결과를 한글로 출력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티커가 지금 한국계 이상하니까 아이고, 제가 엔터키를 눌러버리는 바람에 벌써 실행이 됐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롬프트 입력하실 때 줄바꿈 하실 땐 Shift 엔터 눌러야 되는 거 아시죠? 엔터키 눌러버리면 바로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맨날 하는데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많아서 그냥 프롬프트가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링크는 그대로 입력하고 왼쪽에서 단계별로 실행이 되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제가 넣어준 링크가 보이고 이걸 통해서 아티클을 가져온 후에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6디지트 포맷이라고 해놨네요. 숫자만 쓰도록 .ks 같은 건 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 나왔죠? 자, 요약했고 관련 주식 코드가 005930 원본 기사 읽기 링크도 생겼네요. 자, 여기에서 또 조선닷컴 이 링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요. 바로 원문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 주식 코드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엔 또 이 주식 코드에 대한 링크는 빠졌네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시 추가해달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커를 제가 아까 쓰다 말고 보내가지고 이 숫자 6자리 형식의 것만 나오느라고 TSM이라는 티커를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내용을 우리가 노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오픈 어드밴스드 에디터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오팔 사이트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앱이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어요. 생성되었죠? 자, 이걸 보시면 같은 앱이죠. 뉴스 펄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우리가 수정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예제를 해보기 위해서 더 이상의 수정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티커를 다시 뿌린다거나 아까처럼 각 티커를 구글 사이트에서 바로 연동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명령어로 넣어주시면 실행할 수 있겠죠. 다시 제미나이 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잼스의 뉴스 펄스라고 해서 지금 내가 만든 앱이 뉴잼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동화 앱이 생긴 거죠. 이번에는 또 다른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오팔을 이용하는 게 프롬프트만을 입력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새 채팅창에서 먼저 프롬프트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행 가이드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장소와 기간을 입력하면 그 주변에 가볼 만한 곳과 숙박, 식당 이런 것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앱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장소들은 구글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홈페이지가 있다면 함께 연결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로 연결한 경로를 보고 싶어요. 이런 앱을 만들 수 있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제미나이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마크다운 형식으로 이 오팔이 내 명령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잼을 만들어 볼게요. 뉴 잼에 들어가서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하고 실행할게요. 제가 넣어준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제미나이 안에서 오팔을 사용하면서 편리한 점이라고 생각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팔에서는 앱을 만들 때 내가 뭐라고 프롬프트를 줬지? 그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그 프롬프트가 되게 좋았는데 아니면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었는데 라고 해도 프롬프트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미나이 안에서는 내가 썼던 프롬프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만들어졌으니까 스타트하고 장소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경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2일 하면 지금 여기에서 왼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번에는 사실 아까 한 앱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지도도 연결해 줘야 되고 장소들도 찾아야 되고 스케줄도 짜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결과 화면을 만들고 있네요.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죠. 네, 완성됐습니다. 경주 여행 계획이 나온 것 같네요. 풀 루트를 구글 맵에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닷컴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했어요. 구글 맵이 바로 떴죠.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곳에 경로가 나왔네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들이 갈 수 있는 곳이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장소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 웹사이트도 연결됐나 한번 볼게요. 연결되네요. 경주 문화관광 웹사이트에 경주 여행과 숙박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도솔마을 구글 맵에서 볼 수 있는 거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맵에서. 그다음에 웹사이트가 있는 곳들은 웹사이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만들어 줬네요. 지금 데이 2에 갈 수 있는 곳 근데 데이 1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네.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1일차 여행 계획을 한번 더 넣어달라고 해볼게요.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가 항상 영어로 나오고 있죠. 사실 여러분이 이 여행 가이드 같은 것을 외국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면 정말 편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영어로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 위한 거라면 아까처럼 한국어로 출력해줘 라는 문장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앱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자꾸 틀리는데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자동화라고 해도 한 번에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수정해서 좋은 앱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한 번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장소와 날짜만 넣으면 제대로 실행되는 앱을 얻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와 같이 경주 2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왔네요. 1일차. 레스토랑까지 나왔고 추천 나왔고 데이 2 이번엔 잘 나왔죠. 풀 루트 구글 맵에서 보고 이번에는 1일차 2일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하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지금 제가 가야 할 위치인 것 같아요. 조금 박자가 느리네요. 국립경주박물관 그 다음에 첨성대 가야 할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데이 1의 경주에서 매력적인 관광지는 불국사, 석고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맵과 웹사이트 이런 것들 다 연결했고요. 요석궁이라는 곳에 웹사이트를 연결했네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있는 곳은 웹사이트도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의 여행 앱이 만들어졌죠. 지금 제가 이걸 해본 거는 이 오팔이 구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 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행 앱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 앱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까처럼 오픈 어드밴스드 에디터 들어가시면 지금 만들어진 이
노드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도 찾기 하고 정보를 찾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치 웹, 서치 맵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 기능은 여기 노드 안에서 쓰시는 게 아니고 이런 모델에 있지도 않아요. 여기 보조 장치에 보시면 서치 웹, 인터넷 정보를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제가 정보를 주면 인터넷에서 경주에 관한 정보들을 쭉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치 웹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지 않으면 그냥 제미나이가 혼자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추측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웹을 검색해서 정보를 찾아와라. 그리고 지도 정보를 주라고 할 때는 서치 맵이라고 해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앱을 만들 때는 이 기능들은 이 보조 도구들은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 내용을 갖다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노드들의 이름이 여기 추가되듯이 보조 도구의 기능도 이쪽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 안에서 프롬프트만으로 앱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드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방법과 각 노드의 스텝이 어떻게 되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신다면 이쪽에 와서 내 마음대로 조금 더 수월하게 고쳐서 쓰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료를 입력하면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서 알려주고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제미나이한테 부탁해서 581용 프롬프트를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사실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입력하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마크다운 형식으로 나왔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핵심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야 라고 하면서 과정을 쭉 넣어주고 마지막에 상세 분석 리포트를 주고 한 줄 요약도 주고 인포그래픽도 만들라고 했네요. 폰 앤 스타일은 전문적이면서도 직관적이고 분석은 날카롭게 깊이 있게 이렇게 하라고 했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복사하고 새로운 잼에 가서 생성해 볼게요. 지금은 이 프롬프트로 단계를 생성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데이터 시각화 전략가이자 전문 분석가이다 라고 역할을 준 다음에 제가 아까 원하는 대로 상세 분석하고 요약하고 인포그래픽 만들고 직관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해줘 라고 하는 이제 프롬프트를 줬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지금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죠. 스타트하고 이제 분석할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증권사의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종목 서베이에 들어와서 표를 하나 주고 분석해 달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 관한 실적 및 전망에 관한 컨센서스라는 표네요. 자, 이 내용을 캡처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업로드 시켜 볼게요.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 텍스트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형태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시킬 거니까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지금 분석 단계에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실적 전망 및 분석 리포트 한 줄 요약에 2024년 실적 턴어라운드 2025년은 성장 26년 성장 둔화 가능성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분석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했고요. 25년 4분기에 변곡점이 있다가 26년 1분기에 회복을 기대한다 라고 분석해줬네요. 그리고 ROE 개선, 시가소익 비율 변동성 등을 해줬고 종합적으로 2024년이 좋았나 봐요. 2026년에는 뭔가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핵심 지표를 지금 시각화해 줬어요. 이 숫자가 많은데 좀 예쁘게 나오진 않았네요. 이게 지금 화면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쉐어 앱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가 또 안 되고 있네요. 가끔 가다가 요즘에 이게 개발 중이라서 그런지 됐다 안 됐다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58 하면서 공유되는 거 보긴 하셨죠?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네요. 시스템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새로 고침하면 아마 지금 실행된 내용이 날아갈 것 같아서 미래 에셋 자료는 날아갔네요. 앱이 날아가는 건 아닌데 실행한 결과는 여러분이 쉐어 앱을 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으시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58에 가서 스타트하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죠. 아까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 화면에서 볼 때는 화면이 작아서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앱이라는 형태로 들어가서 보면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형식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죠. 전체 화면 사이즈에 맞게 레이아웃이 디자인돼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사실 나올 때마다 이 레이아웃이 어떤 때는 좀 예쁘고 어떤 때는 안 예쁜데 한글이 들어가면 훨씬 안 예뻐 보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는 자료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동화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하고 어려운 일만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일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매주 우리가 똑같이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끝낼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자동화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